2025년 1월 20일 월요일 아침 7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24절으로 말하면은 대한입니다. 대한, 소한 대한 다음에 이제 입춘인데, 원래 대한은 뭐 엄청 춥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반대가 이제 한여름에 있는 소서대서고, 그런데 정말 그 여름철로 말하면 대서는 굉장히 더운 날이에요. 그런데 겨울철로 말하면 소한, 대한은 굉장히 추운 날씨예요.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추운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겨울은 또 매섭게 추워야만이, 추울 때는 굉장히 추워버려야만이 되는데, 춥지 않으니까 뭐 현상적으로는 현재는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이 이제 추우면은 물이 막 얼어가지고 일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춥지 않으니까 뭐 다행인데, 그래도 좀 겨울에는 추워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도 듭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뭐 앞으로 한 열흘 정도는 보니까 영상이 한 10도 정도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 부산 같은 경우에, 부산 어쩌? 딴 데는 모르겠습니다. 부산, 제가 부산에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정말 그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날짜가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뭐 옛날에 뭐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순자 여사가 1980년에 그때 레이간 대통령 초대받아가지고 1981년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전두환이가 대통령이니까 하여튼 전두환 대통령 미국 레이건 대통령 초대받아가지고 1981년도 초반일 겁니다. 내가 상세한 자료를 못 찾았어요. 미안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 취임이 1981년 1월 21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레이건 대통령도 당선되고 처음으로 그 전두환을 불렀다고.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면서 내가 이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살을 꼬집었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자기 남편이 대통령이 또 돼가지고 미국 레이건 대통령 초대로 이제 가니까 이게 꿈이가 생신가 말이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안사령관 투스타인데 지금은 뭐 졸지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당시 그 전두환 대통령 들었을 때 그 무시무시했습니다. 누구 말 조금 거짓말 조금 못하면은 산천초목도 떨었다고. 굉장했어요. 전두환이 그 당시에 들었을 때. 그 당시에 처음 대통령 들어서고 삼천교육대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사회 불량자들 다 끌려가고, 고스톱도 그 전두환 고스톱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무조건 다 가져오는 거. 뭐 그런 게, 나는 뭐 고스톱 잘 안 치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뭐 패를 내 가지고 무조건 다 가져오는 거. 하여튼 간에 굉장했는데, 자기 남편이 전 대통령이 득돼가지고 미국을 가니까 이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살점을 꽂아가 봤다 그러더라고. 또 꿈인가 생신가 하니까 김형욱이가 옛날 그 중앙정보부장이 그 삼성개헌 지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중앙정보부장 오래 했어요. 김형욱이가 한 6년인가 이래 했을 거예요. 그걸 했을 때 이제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이 부르니까 떡하니까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옷 벗으라 이 말이지. 이러니까 이 사람이 청와대를 놓으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꿈이가 생신가
이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그냥 뭐 무소 불위의 그 권력을 휘두르다가 그다음 졸지에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 돼가지고 뭐 그랬다 그러는데, 꿈인가 생신가 이거는 뭐 아주 좋을 때도 그런 말을 쓰고 아주 그 나쁠 때도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은 정말 누구 말대로 꿈인가 생신가라고 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빨리 이거 특검이 빨리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최상목이 그 대통령 권한대행 뭐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이죠.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 겸 대통령 대행이 어제 아래 그 국회에서 뭐 여야가 다 합의는 안 됐지만은 그래도 민주당이 많이 양보를 해가지고 특검안을 올렸는데, 그것을 빨리 그 최상목이가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은 곤란하다고. 근데 뭐 오늘 이제 기다려봐야 되죠. 기다려보고 내일은 이제 내일 1월 21일 날 새벽 2시에 아마 트럼프가 취임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입장이고, 지금 뭐 윤석열은 어제죠. 1월 19일 날 새벽 3시에 이제 그 구속이 차은경 부장검사가 구속 판정을 내렸다고. 그래서 이제 피의자에서 서울구치소, 의왕구치소, 그게 이제 그 미결수 신분으로서 이제 그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위도 있고, 수위 이 부분은 거기 이제 남바를 붙여야 돼요. 남바 붙이고, 그리고 머그샷이라고 이제 그 제수들이 찍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뭐 앞, 옆, 좌우 트럼프도 그 찍었어요. 그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정밀 신체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항문 똥구멍도 이제 검사를 하는 겁니다. 뭐 그 규정이니까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했고, 어제 오후 2시까지 이제 그게 공수처에 나와서 조사받아라 그러니까 못 나간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오전 10시까지 또 놓는다 그러니까 또 막 안 나갈 입장이에요. 그러면 강제로 수사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강제로 한다 하더라도 아마 입을 열 입장은 안 될 거예요. 원래 뭐 그 윤석열이 생각은 뭐냐? 너 같은 그 검사 나부랑이한테 내가 임마 대통령인데 임마 너가 임마 너한테 내가 무슨 놈의 조사를 받느냐? 이거는 임마 계엄령은 대통령의 통치권 차원에서 한 거니까 너희들한테 할 말 없어. 뭐 이런 식이 아니겠느냐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신범인데 아직까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아마 체포 적부심사도 해가지고 기각됐고, 아마 그 구속 적부심사도 또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거 하게 되면은 구속기간이 점점 늘어진다고. 구속 적부심사에서 기각된 확률이 크죠. 그런데 뭐 자꾸 그런 수를 쓰는데, 그래 되면은 2월 한 5일이나 6일쯤 이제 이렇게 기소를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고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2월 6일 날 이제 기소해가지고 이제 재판에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2월 한 말쯤 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그 탄핵 결정이 거의 뭐 100%입니다. 2월 말쯤 그래 되면은 일단 뭐 구속돼 가지고 내란 조사 받는 거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제 그때는 대통령 신분이 아니니까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고. 어제 그 1월 19일 날 새벽 3시에 이제 그 차은경 부장검사가 영장
구속을 이제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뭐 극렬 지지자들이 이제 서울 서부지검에 서부 지검이 아니고 지방 서부 지방 법원 지법 서부 지법에 가가지고 이제 뭐 한 난동을 뭐 엄청 세게 부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으로 또 보고 또 이제 뭐 동영상으로도 봤는데 법원 행정처장이 하는 말들을 보니까 뭐 우리가 동영상으로 본 것보다 현실적으로 자기가 직접 가서 보니까 그 참혹함이 10배나 20배가 더 크다 이 말이지. 그리고 그 난동을 난 사람들이 차은경 부장판사 어디 있나 이제 이래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고 뭐 차은경이 찾아라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가만 안 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그 보호를 해야 되니까 보호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보호를 하고 되고 이리 되니까 법원에서 이제 이거는 큰 사건이지. 그러니까 그 난동에 가입한 주동한 사람들 뭐 몇십 명인가 40명인가 50명인가 뭐 한 80명인가 알았는데 모르겠습니다. 100명은 안 되고 100명 가까이 돼요. 이 사람들 아마 법에 의해서 엄단을 한다 이러는데 또 황교안이가 또 그 자기가 무료 변론을 하겠다 이제 뭐 지금 이런 판이고 이렇습니다. 이랬는데 딴 거보다도 아마 탄핵 저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좋게 안 볼 거 아니에요. 서부 지법에 그렇게 난동 사건 그런 것을 보면은. 그리고 그 12.3 그 내란을 할 때에 윤석열이가 할 때에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현직 판사 그러니까 저 판사도 구속 잡아가지고 이렇게 빵커에 들어가려고 했거든. 데려가려고 했다고. 판사 저게 이재명이한테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 그리고 그 대법관들 뭐 이런 사람들도 몇 사람 이렇게 체포해가지고 수방사 빵커에 데려가가지고 아주 막 가혹하게 하려고 한 것이 다 알려졌잖아. 지금 그러는데 판결이 그거는 뭐 탄핵이 그냥 100%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또 시각을 보는 또 여러 사람들이 이 이제 그 진보 보수 쪽으로 우리가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윤석열이가 지금 어제 아래 그 구속됐었을 때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난동을 일어난 건데 그래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그 알려주는 그런 그 유튜브라든지 뉴스 그 방송이 또 이래 있다고. 언론 방송 거기 보면 스카이데일리라고 있다 그래요. 나는 뭐 보지는 않았는데 스카이데일리가 좀 그 위에 속하는가 봐요. 그리고 신영균의 이제 그 국방TV 뭐 여기도 좀 우측으로 하는가 봐요. 그리고 미국 사람인데 마이클 심이라고 마이클 심 이런 분들이 우에 속해요. 우에 속한다는 것은 이제 이게 뭐 탄핵이 부당하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윤석열이가 다시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이제 가짜 뉴스가 많고 사람은 이제 무슨 사건을 보더라도 공정하게 보려고 해야 되거든.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진보 보수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보려고 봐야 된다고 사람은. 근데 너무 좌에도 치우치도 안 되고 우에 치우치도 안 돼요.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2달 내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뭐 2월 말에 결정이 난다 그러면은 빠르면 뭐 3, 4월달 아니면 5월달에 이제 대선이 있다고 봐야 돼요. 아주 긴급한데.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지금 현재 그 작년에 그는 안티들이 한 게 아니고 안티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가 그 강정산을 그 내가 오랫동안 신앙을 할 때도 그 어떤 모 단체가 있어요. 강정산을 믿는 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뭐
이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 강정산에 제자들이 많았으니까, 제자가 한 사람은 둔 게 아니거든. 그래요. 강정산에 제자가 많았습니다. 차경석도 있고, 김영렬이도 있고, 문공신이도 있고, 안내성이도 있고, 김경학이도 있고, 많았어요. 신원일이도 있고, 김광찬이도 있고, 문공신이도 있고, 많다 보니까 그 각 제자들이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그 강정산 사후에 한 판씩 다 차렸어요. 그리고 강정산의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은 또 옆구리에서 나온 사람이 이제 그 조철제라고, 그게 태극도 이런 사람들은 강정산의 직계 제자는 아닙니다. 근데 강정산의 여동생하고 결혼했어요. 강정산에 그 여동생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 사람, 이거하고 조철제하고 결혼을 했는데, 하여튼 뭐 조철제가 태극도를 만들었고, 내가 뭐 여기저기 얼버무리는데 그 어떤 단체라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강정산을 믿는 그 뭐 단체에 보면은 그 핵심 간부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간부 중에 간부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그 교주들이 볼 때 부르면은 뭐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비서실장이 항상 옆에서 뭐 교주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간부 중에서도 간부라고. 한 10번째 손 안에 든다고 볼 수 있지. 그런 사람들이 반역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도 책도 내, 책도. 강정산에 대해서 책도 쓰고, 그 교주들이 이제 그냥 강정산에 이제 대를 이어서 정통이 그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강정산이 무국이면은 이분은 태극이고 이분은 황극이고, 그래서 전 세계를 세계 일가 통일 정부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아주 화평스럽게 다스린다. 5만 년 그런 역사를 다스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나는 이제 허경영 신인님을 만나기 전에는 불교, 기독교 가지고는 안 되니까. 불교, 기독교를 가지고 세계 종교를 통합을 못하니까 나는 강정산의 가르침으로서 세계 종교가 통일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강정산을 아주 믿었지. 열심히 믿었지. 내가 뭐 10대 간부 안에는 들어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멀리서 교주하고 멀리 떨어지지만 아주 일심으로 믿었다고. 그런데 그 핵심 간부들이 이제 뭐 나중에 그 교주가 죽어버리니까 다 놓으더라고. 놓을 때 이제 배신을 때리는 거지. 교주가 죽어버리는데, 죽어도 뭐 3일 뒤에 다시 태어난다든지, 뭐 일주일 뒤에 다시 뭐 부활했다든지,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했고 말이지. 채풍원이는 뭐 보름 만인가 그때 부활했고. 그런데 뭐 죽고 난 다음에도 1년, 2년, 3년 가도 지금 죽은 지가 13년째 되잖아, 그 교주가. 근데 뭐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없거든. 뭐 그럴 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쏘갔다,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어제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한 20억 정도를 헌성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단 내가 뭐 쏘갔으니까 내가 낸 돈 내놔라. 그 사람도 그 20억 낸 사람도 자기 방송을 가지 이게 유튜브 강의를 이렇게 쭉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내놔라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 일단 낸 것은 돌려받기가 거의 힘듭니다, 종교단체. 그리고 이제 창피당하고. 그러니까 참 진짜. 그리고 또 그 사람 한 사람은 또 아주 1급 간부는 이제 뭐 아주 뭐 공공에 적이 되는 거지. 적이 되면 거기서도 이제 아주 뭐 지지하는 사람, 교주는 죽었지만 교주 아들이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교주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그 세력이 있다고,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고. 그 지지하는 세력을 볼 때는 이거는 뭐 때려 죽일 놈이지. 그러니까 적이 돼가지고 뭐 그런 것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간에 안티가 된다는 것은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안티가 되는 것도 보았어요. 보고 뭐 여기 이제 허경영 신인님 측으로 보면은 여기도 뭐 안티들이 있잖아. 있으니까 지금 어제 계속 이야기하더라고. 신인님께서 강의할 때. 작년에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안티들이 이렇게 하니까 물놀이도 많이 알려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피선거권이 박탈된 것은 안티들이 고발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게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피선거권을 박탈시킨 건데 그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보좌관 생활을 하셨고 이병철 회장님에서 양아들이 되신 건 확실한데 그것을 그 지시로 하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지. 하여튼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제 회복이 되느냐, 무죄 판결을 받느냐, 재심에서 또는 이제 사면 복권이 되느냐, 이제 이건데 그 1311에 그게 2021년 11월 달에 그때 이제 하신 강의 내용을 보면은 20대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대통령이고 21대 대통령은 세계 통일 대통령이라고 분명히 하셨다고. 그러면은 그 말씀이 방편 예언 같으면은 이번에 안 되는 거지. 안 그래? 방편 예언은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 방편 예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되잖아. 그렇게 당선될 것 같으면은 그것을 장애가 되는 피선거권이 회복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 사건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내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난 이후로부터 뭔가 엄청 바뀌리라 그래 봐요. 이야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또 일하러 가야 되니까 못하고 또 나중에 오후에 또 시간 나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세상은 뭐 모든 것이 허경영 신인님께서 세계 통일 그리고 아시아 통일 그리고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뭐 그런 것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만하겠습니다.